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우길기 등의 사용을 막기 위해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되고 제재할 조항이 없어 우선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현충일이었던 지난달 6일 부산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내걸렸습니다. 순국 선열을 기리는 날에 우길기가 목격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최근엔 우길기를 붙인 차량이 발견돼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국회에는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길기를 공공연하게 내걸고 조롱을 하듯이 그렇게 전시를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함에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이의 뜻을 같이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된 겁니다. 우길기 등을 설치 전시할 경우 지자체가 퇴장이나 철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외벽이나 차량 바깥쪽에 우길기 등을 걸 경우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법이 개정이 돼서 제재를 넣을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생긴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내용에 따라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데 순천시 의회는 조례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여수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재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해당 안건을 부결시킨 뒤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와 유족회는 그제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여순 사건 희생자 결정 지연과 진상보고서 기획단의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여순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기된 문제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진상조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지역 소상공인들이 브랜드 떡을 출시했습니다.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전통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돌배를 이용한 떡을 개발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시식 품평회를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 달 8일부터 9개 업체를 통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며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조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양과 하동을 잇는 남도 2대교 건설이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광양시 다안면과 하동군 악양면을 연결하는 남도 2대교의 설계를 올해까지 완료한 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도 2대교 건설은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사업비 198억 원을 들여 길이 300m, 왕복 2차선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운동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양부남 후보냐, 원외 친명 핵심인 강의원 후보냐를 놓고 뜨거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년 만에 다시 원내와 원외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 원내 인사의 싱거운 승리였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 선거 결과는 어느 쪽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초선이자 현역 국회의원 지지를 받고 있는 양부남 후보는 당원 중심의 시당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8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집단 운영 체제로 시당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시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당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인력을 가능한 지역위원회 지원함으로써 지역위원회 중심의 시당이 됩니다. 민주당 최대 계파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이끌고 있는 강의원 후보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겠다며 당원 중심의 시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중심이었던 시당을 당원이 주권을 갖는 대중정당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란 당원이 결정하고 당은 집행하는 시대입니다. 광주시당의 의사결정을 당원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양분남 후보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현역 의원들의 조직력이 막강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 의원 대표 역시 자신이 이끄는 혁신회의에서 국회의원을 31명 배출해 당내 최대 계파로 위상이 높아진 상태.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후보 모두 친명계 대표주자로 분류되고 있어 친명계 표심만으로는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당위원장 선출이 당원 민주주의를 외치는 분의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되게 전국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소한 경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는 광주 지역 대의원 10%와 권리당원 90%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립니다. 최종 선거 결과는 다가오는 일요일에 열리는 광주 전남 전당대회 경선에서 발표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목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장기 계획으로 통합 추진됩니다. 목포의 경제산업적 한계를 극복할 문화관광 선도 지역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목포항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근대 건축물이 남아있는 목포 원도심. 유달 만호동과 목원동 오거리 일대는 그래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000명에 달하던 거주 인구는 이제 6,400명으로 줄었고 60세 이상 노령층이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펼쳤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구역과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상승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 최근 목포시는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10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최종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업구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 활성화와 연계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달산 권역에는 서산동 주거지 정비와 보리마당 정원 조성이 핵심. 근대 역사 권역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명성에 맞게 관광과 가로, 노적봉 공원,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항동시장이 중심이 되는 해산물 권역은 목포 피쉬마켓과 사막도 보행교 도입이 추진됩니다. 교류 거점이던 오거리는 광장과 음식업 특화거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 중심의 도시구조를 갖춰 목포의 경제산업적 중심을 원도심으로 되돌리는 게 용역의 목표입니다. 삶의 공간하고 그 관광의 공간이 같이 융합이 돼서 뭔가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좀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는 유달동과 만호동, 동명동을 잇는 해안 친수 공간, 워터프론트에 대한 사업은 제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개항 127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예산 조달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도내 온열질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구급대가 이송한 온열질 환자는 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또 야외 작업 중에 발생한 환자가 22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낮 12시부터 3시 사이에 56%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